안녕하세요. 뉴스원에서 이재명 친형 교통사고 전에 정신과 진료 받았다. 이런 내용이 단독으로 떠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이 강제 진단을 시도했던 것은 합법이다. 우리 이미 합법적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기레기들이나 경찰이나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이렇게 기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이 자료도 보면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마 분당경찰서에서 그 자료가 있는데 누락을 시켰는지 아니면 그 자료를 넘겼는데 검찰에서 누락을 시킨 건지 이게 좀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한번 먼저 보시죠. 네, 뉴스 제목이 단독 이재명 친형 교통사고 전 정신과 진료 검찰 공소와 배치 상반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한 혐의로 이렇게 기소된 내용이에요. 검찰의 공소 사실과 달리 친형인 고 이재선 씨가 2013년 교통사고 이전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내용인가? 검찰은 이 지사가 정신병력이 없는 이 씨를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그랬죠. 뉴스원이 이 자료를 입수한 모양이에요. 이재선 씨는 2013년 3월 16일 교통사고 3일 전인 3월 13일 용인 A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진단 내역은 상세불명의 3월 13일 용인 A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진단 내역은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입수를 했나 보니까 경기 분당경찰서가 가지고 있던 이재선 씨의 요양급여 내역서에서 확인이 됐답니다. 이재선 씨가 2013년 2월 용인에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고 이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 지사 측의 주장과 맞닿는다. 주장과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경기 분당경찰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이 내용은 적용을 안 하고 검찰에 기소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 경기 분당경찰서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던가 해야지. 이거 없애버리던가 해야지 경찰서를. 하여튼 이상한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경찰의 공소장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논란이고 이거 무슨 합법적인 거지. 뭔 논란할 것도 없지. 경찰은 공소장을 통해 이재선은 2013년 초순 3월 16일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공소장에 저 법원에 넘긴 공소장에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거짓인 게 드러났죠. 이게 거짓인지 이 검찰에서 그 자료가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소를 한 건지 아니면 분당경찰서에서 그 내용을 일부러 누락시키고 검찰에다 기소를 한 건지 이거 밝혀야 됩니다, 정말. 그래서 이에 따라 이 지사가 정신병력이 없는 친형 이 씨를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의 기소 적법성을 놓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그리고 검찰은 앞서 지난달 11일 이 지사가 2012년 성남시장 직위를 이용해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정신질환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이 씨를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며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지선 이와 관련해서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형수인 박모 씨가 2014년 11월 21일 형님을 국립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때 남편이 죽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더니 2013년 3월 16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검찰 주장을 강하게 반박을 했다. 예, 이렇게 페이스북에도 이런 글을 남겼었는데요. 근데 그 형수라는 인간은 또 나와가지고, 졸음운전해가지고 사고 난 거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떻게 이런 인간이 다 있는지 모르겠어. 그 부부가 아주 똑같아요. 어디서 사주를 받았는지 정말, 네, 그리고 이재선 씨 부인 박 씨는 지난 2014년 11월 그 정신병원에 남편 입원시키면서 그 입원 기록 메모에 2012년 당시 불면으로 힘들어하고 우울한 모습이 관찰됐다. 이렇게 본인 손으로 다 써놓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나? 이게 어떻게 된 먹은 여자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리고 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다발성 골절로 입퇴원을 반복했고 당시 전두엽에 출혈이 있었다. 그리고서 사고 후 말이 어눌해지고 의사 전달이 정확치 못할 때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본인도 그 입원 기록에 그렇게 다 남편이 이상하다고 다 써놔놓고 이상한 여자야. 본인이 다 써놔놓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이제 어떡할 거야? 그리고 김영 경기도 대변인은 앞서서 10월 24일 브리핑을 통해서도 각종 성남시 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이 이제 정신감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그렇게 기소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료도 다 있을 텐데. 네, 그리고 실제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2012년 12월 14일 내린 불기소 결정문, 그 당시 그 이재선 씨가 노모 폭행하고 그래가지고 구속됐었잖아요. 됐다가 이 사람이 뭐 치료 심신내약 내지 심신상실로 인한 책임 조각 사유가 있는지 치료 감호 사유 판단을 위해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 필요성이 있다. 그 피의자 스스로 또 정신감정을 받겠다. 그런 의사를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정신감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이 우울증이 나왔어요. 그때 여기 보시면은 자 2012년 12월에 정신감정 기회를 요청해서 이게 뭐냐면 존속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 검사가 이재선 스스로 정신감정을 받겠다 하므로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소 중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2013년 2월에 검찰 우울증 진단을 이렇게 검찰에 제출까지 하기도 했죠. 그 뒤에 이제 우울증이 또 격화돼가지고 고의 교통사고 내고 자살 시도 중상 중장애 이런 식으로 돼서 2014년 11월 21일 부인과 딸이 부곡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여기 대해서 짧게 일자별로 해가지고 한번 보시죠. 2012년 4월에 하도 이재선 씨가 성남시 거기 어디야 공무원들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막 귀찮게 굴고 행패 부리고 이렇게 하니까 성남시에서 성남정신보건센터에 정신과에 이재선 상태평가 의뢰를 한 게 있어요. 평가 의견서를 또 받기도 했었어요. 그때. 그러다가 또 4월 10일에는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재선 정신감정 치료 의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의뢰서가 이렇게 성남정신보건센터에 이렇게 조울증 정신감정 의뢰를 했었고요. 여기 또 형제들 사인도 다 있어요. 이렇게 참고인으로 다 했고, 그리고 2012년 5월 28일에는 어머니에게 또 이 폐륜 폭언을 했죠. 그 불질른다고 그러고 전화 바꾸라고 그러고 완전 뭐 쌍욕을 하고 이렇게 교회에 불지른다 협박하고 그래서 또 말다툼도 하고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6월 5일에는 김혜경 씨에게 또 폐륜 막말
이 내용이 거기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형제들이 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또 조카에게 치료를 설득했는데 또 모욕적인 문자를 보내고 조카 그렇게 해서 뭐 강제 입원 얘기가 이제 통화 중에 나오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러면서 7월 15일에는 이재선 씨 또 이상 증세가 또 생겨가지고 교회로 오라고 불지른다고 또 그런 의미로 또 문자를 보냈던가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호 요청해가지고 또 어머니는 경찰하고 같이 집에 또 귀가하고, 그리고 또 그 경찰이 집에서 철수한 이후에 그때 와가지고 이재선 씨가 그때 와가지고 어머니와 여동생 둘을 폭행한 거예요. 그때 7월 달에. 그래서 또 이제 어머니 신고로 체포하고 또 경찰 조사 귀가 후 또 이재명이 또 형님 부부하고 또 전화해가지고 또 그 쌍용 얘기도 또 나오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7월 26일에는 또 롯데백화점 또 난동을 부리고 행사장 가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이 사람 입원해가지고 이게 입원시키고 당사자를. 그리고 정신보건센터에서 성남시에 정신질환 의심자 진단 및 보호 요청이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때 그 4개월 만에 들어온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거. 가족들이 진단 요청했던 게 성남시에 그 서류가 온 거예요. 거기서 그 진단이 좀 필요하다 이 사람은. 그래서 서류가 이렇게 온 거야. 8월에 4개월 만에 온 거예요. 그래서 또 8월 4일에는 이 성남시에서 그 서류를 받았으니 땡땡 병원에 진단 필요 판단 의뢰를 또 보낸 거예요. 이게 진단을 위한 이제 그런 정밀 진단이 필요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서류를 보낸 거죠. 전문 병원에. 그랬더니 그 병원에서 성남시에 정신질환 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서를 또 보내왔어요. 분당구 보건소장이 딱 앞으로 온 거네. 그러면서 이게 전문적으로 이게 대면 진단이 필요하다. 에? 이 사람이 입원 치료를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면 대면 진단이 필요하다. 이런 서류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면 진단 절차 요건이 다 완성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럼 이제 강제로 입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진단을 하려면. 진단을 하기 위한 강제 입원이에요. 근데 언론에는 무슨 강제 입원을 시도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거 완전 다 사기꾼들이에요. 언론도 다. 그러니까 대면 진단을 위한 강제 입원 절차가 완성이 됐는데 그 절차를 진행하다가 중단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도 기피하고 또 공개적인 또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 그 당시에는 또 새누리당에서 엄청 공격이 심했으니까 또 그 형은 또 새누리당 무슨 지부장인지 뭔가 했잖아요. 그랬으니 얼마나 심하겠어 또 공격이.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하다 지금 중단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재선 씨가 이제 이 존속 협박 등 그 혐의에 대해서 아까 보여드린 거, 그 정신감정 기회를 요청해서 정신감정 받고 우울증 진단 나와서 검찰 제출하고, 예. 그렇게 해서 강제 진단을 위한 입원 못하고 포기했으니까 못하고 이렇게 우울증 진단을 이렇게 본인 스스로 받았는데 그 우울증이 또 격화돼가지고 나중에 고의 교통사고에서 자살 시도해가지고 이게 중상을 입고 그랬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형수라는 작자가 졸음운전했다고 또 사기를 치고 있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우울증이 심해지니까 2014년 11월 21일에 부인과 딸이 국립부곡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시켰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래도 오늘 뉴스원에서 이런 내용을 또 단독으로 보도를 해줘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또 진실을 알릴 수가 있게 됐네요. 그래서 이재명 친형 강제 진단 시도는 합법이다. 합법적으로 진행이 된 거다.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당경찰서는 이 검찰이 기소할 때 요양급여 내역서를 고의로 빠뜨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아니면은 검찰에서 그 자료를 다 받고서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그 내역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하고 법원에 또 넘긴 건지 거기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당경찰서를 고발을 하던가